한국 사회에서 50대와 60대의 자산 분포와 변화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이 시기는 직장 생활의 황금기와 은퇴를 앞둔 시기로 자산 축적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주택 가격, 부채 증가, 그리고 저축률 하락 등 다양한 요인들이 50대와 60대의 자산 현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50대와 60대의 자산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재정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나이대별 순자산 분포와 변화 추이는 경제 및 통계 자료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순자산 분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며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중요한 자산 축적과 감소 시기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순자산의 분포와 주요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50대의 자산 현황. 자산 축적의 정점. 50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대다수 가정에서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지만 동시에 직장에서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순자산이 상당히 쌓입니다. 주요 자산 구성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융 자산도 일부 존재하지만 부동산에 비해 비중이 낮습니다. 부채 문제. 50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녀 교육비 대출 등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자산 축적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산 변화. 자산 축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자녀 대학 진학 및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해 자산 증가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2. 60대의 자산 현황. 은퇴 준비와 자산 감소. 60대는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소득은 감소하거나 은퇴로 완전히 없어지며 이에 따라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요 자산 구성. 여전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며 금융 자산 비중도 50대에 비해 다소 증가합니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채 감소. 60대는 대출 상환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부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면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산 변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은 여전히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어 총 자산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나이대별 순자산 변화 추이. 30대, 40대, 30대와 40대는 자산 축적 초기 단계로 자산의 주요 구성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입니다. 이 시기에 대출이 많아 순자산이 크지 않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산 축적이 시작됩니다. 50대 자산 축적의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며 금융 자산도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60대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시기. 금융 자산 비중이 늘어나고 부동산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정됩니다. 70대 이후 은퇴 후 자산을 소진하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순자산은 점차 감소합니다. 4. 50대와 60대 자산 현실 요약. 50대 고소득과 자산 축적의 절정기. 그러나 부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자산 증가가 제한될 수 있음. 60대 은퇴 준비 단계로 소득 감소와 자산 관리를 중시. 부채는 감소하지만 자산을 소진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큼. 50대와 60대의 자산 현실은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금융 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금융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50대 자산 축적의 정점과 부채의 압박. 50대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직장에서도 성과를 쌓아온 덕분에 소득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성취 뒤에는 상당한 부담도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사례. 김 씨 52세. 20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직장에서 꾸준히 승진했고 이제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연봉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은퇴 후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최근 자녀 둘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자금 대출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가 매달 갚아야 할 부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0대는 자산 축적의 시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채도 많아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이 겹쳐지면 실제로 남는 자산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2. 60대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의 중요성. 60대는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이나 퇴직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관리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이미 쌓아둔 자산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활용할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박 씨 61세. 그는 대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그의 자산 중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금융 자산으로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과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장 상황이 생각만큼 호의적이지 않았고 금융 자산의 이자도 미미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자산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동산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를 다변화하고 금융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50대와 60대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부모 봉양과 자산 감소의 이중고. 60대가 되면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면 간병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산 관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사례. 이 씨 58세. 그는 8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듭니다. 그는 자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저축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씨의 상황은 많은 50대와 60대가 겪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병원비나 간병비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이후 자신이 사용할 자산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커집니다. 50대와 60대 자산 관리의 중요성.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 50대와 60대가 직면한 자산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도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부채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실제로 남는 자산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 것. 한국 사회에서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집만 가지고는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산을 늘리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관리. 50대와 60대의 부채가 많으면 은퇴 후 자산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부모님을 돌보거나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저축을 조금 더 늘리거나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자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퇴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 부채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재정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출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의 구체적인 재정적 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와 연금 활용의 중요성.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금의 활용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다른 자산 상황에 따라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련 사례. 정씨 55세.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그는 자신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받을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은퇴 후의 재정적 어려움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는 자신의 연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산 다각화와 금융 자산의 중요성. 앞서 말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이미 부동산에 많은 자산을 투자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의 비중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자산은 부동산과 달리 현금화가 쉽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보다는 금융 자산을 통해 정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연금 저축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자율이 낮은 시대에는 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다각화 사례. 이씨 59세. 그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금융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 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돌려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부동산 자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융 자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과 채권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자산에만 의존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녀 지원과 부모 봉양의 딜레마. 50대와 60대가 자산 관리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재정적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간병비와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선에서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부모 지원 사례. 최 씨 57세. 그는 8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동시에 둘째 아들의 결혼 자금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축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들의 결혼 준비로 인해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와 부모에게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의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대한 준비. 50대와 60대는 건강관리가 재정관리와 깊이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자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는 중요한 재정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실손보험이나 추가적인 건강보험을 통해 더 확실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사례. 박 씨 60세.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최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생활비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재정적 계획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투자와 대비는 필수입니다. 결론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자산 관리. 50대와 60대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조절하며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었을 때 50대와 60대는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